야, 이런 날이 오네요. 우리 국세청 아는 형 PD한테도 부동산 거래 자금 소명 요청서가 날라왔습니다. 사실 이 거래는요, 제가 사전에 가이드를 준 거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명 요청서가 날라와서 저도 놀랬고 우리 문 PD도 정말 놀랬습니다. 자, 이 종이가 그때 소명 요구했던 그 내용을 출력한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 문 PD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요. 대체 왜 이런 소명서가 날라오는지, 그리고 이런 게 날라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제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살아있는 주제예요. 정말 도움되실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가족 간 저가양도 요즘 많이들 진행하시는데요. 이렇게 저가양도를 하는 이유,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싸게 어떠한 집이나 부동산을 넘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3억 원에 해당되는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부모가 혹시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효과도 없다. 그런데 이러한 저가용도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최근에 우리 문 PD도 저가양도를 진행했었는데 진짜로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 요구서를 받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사전에 컨설팅도 다 해준 건데 근데 날라와서 제가 진짜 놀랐죠. 일단 문 PD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자, 문 PD 놀랐겠어요. 저 같아도 놀랐을 것 같은데 많이 놀랐죠? 진짜 놀랬고요. 네. 일단 지금은 다 결과적으로 잘 끝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솔직히 진짜 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세무사님한테 바로 전화했잖아요. 큰일 났다고. 근데 그때 그게 어떤 물건이었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입주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물건이어가지고 저는 입주권이었고요. 경기도에 있는 그 입주권이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구청에서 전화가 왔겠네요. 네. 구청에서 전화는 바로 안 왔고요. 일단 그 문서가 날라 이렇게 왔는데 이 아까 출력했다는 이 문서가 예. 날라왔다. 날라왔죠. 네. 일단 제가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요. 저는 사실 알고 있잖아요. 그 모 구청에서 저한테 우편 보낼 일이 없거든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진짜 심장이 철렁해가지고 이거 걱정 많이 했는데 이게 진짜 날라왔구나 해서 뜯어보니까 진짜 그 소명 요청서가 공문으로 당신이 저가 양도가 의심이 됐다. 이거 다 소명을 해라 라고 하니까 저가 양도를 한 사람한테 저가 양도가 의심된다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딱 걸린 거지. 아 정말 누구랑 거래하셨던 거였죠? 이거는 제 지인하고 거래를 한 거였고요. 사전에 가격을 좀 사실 맞춘 거였고 제가 이제 절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어서 사실 우리 세무사님한테 미리 말씀드려서 맞아요. 적정 가격까지 다 세팅을 하고 거래를 한 거였죠. 그게 시세가 얼마였죠? 제가 이제 재개발한 입주권이다 보니까 분양권하고 입주권이 두 개가 있잖아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계약만 하면 되니까 내면 되니까 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분양권은 한 4억 정도가 되고요. 입주권은 사실 거래가 여기가 좀 잘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한 3억 초반에 그러면 한 4억짜리를 3억 초반에 판 거네요. 네, 한 9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말하는 저가 양도 가능 폭 한번 볼까요? 시세가 4억이라면 우리는 얼마까지 저가 양도를 할 수 있는지. 자, 여기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자, 3억과 4억의 30%. 이 두 개 중에 작은 금액까지는 저가 양도를 해도 문제가 없다. 특수관계자이든 아니든. 그러면 특수관계자로 가정을 한다면 4억짜리를 1억 2천 더 낮게 거래해도 세법상 문제점은 없다. 이 문제인데 그러면 4억짜리를 아까 3억 원 정도에 거래했다면 저가 양도의 그 가능한 폭 안에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라고 그랬겠죠? 근데 구청에서 소명 요구서가 날라온 거죠. 거기서 뭘 요구했죠? 공문에 보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왔습니다. 일단 무서워. 일단 봉투 보고 한번 놀랬고요. 계약께서는 행년 땡월 땡일 우리 구에서 뭐 했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저가 거래 의심 물건으로 통보되어서 신고된 거래 금액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몇 월 며칠까지 이거를 내세요 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내라고 했던 자료 제출 목록이요. 일단 거래 계약서를 내라고 했고요. 맞습니다. 네.
그 자금 조달 증빙을 해라. 와. 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는 거니까 저는 이제 자금 조달 증빙을 할 게 없었는데. 그러면 그 지인이 그 돈을 어떻게 그렇죠. 구했는지. 네. 이제 그분한테도 좀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도 증빙을 해라. 라고 돼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구해서 그 네. 돈을 어떤 방법으로 주었는지 그거를 설명 요청했고 네. 매도인인 우리 문 PD에게는 뭘 요청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역으로 봐가지고 자금을 제가 어떻게 받았는지 뭐 계좌이체냐, 현금 지급이냐, 수표냐, 뭐 기타 방법으로 받았냐, 그리고 자금 지출한 거에 대한 어떤 증빙,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냐, 굉장히 뭐 세세하게. 아니 문 PD가 그 판 돈을 받아서 네.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까지 물어본 거네요? 아, 네네. 그것까지 내라고 해가지고. 혹시 그 돈을 받았다가 네. 그 지인한테 다시 돌려주지는 않았나? 아, 그런 뭐 거. 그런 것도 체크하려고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까지 해가지고요. 그리고 통장도 어쨌든 내야 되는데 거래일로부터 앞뒤로 2주간 통장 내역까지 싹 다 뽑아가지고 매수자, 매도자 그렇게 다 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이게 다운거래 같은 거 하면 이걸로 딱 걸리겠는데요? 아, 그 돈 받아서 어떻게 썼냐 했는데 현금으로 다 출금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귀신같이 알아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 PD의 이 거래는 저가양도이긴 했지만 정상 거래였죠? 그냥 싸게 판 거죠? 맞아요. 안 팔리니까 눈물을 머금고 싸게 판 것 뿐인데 이게 또 공문이 와갖고 너 왜 이렇게 싸게 팔았니? 좀 떳떳한데도 불구하고 약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저는 진짜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급매로 판 건데. 제가 이 문 PD랑 또 지금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문 PD가 또 저한테 막 물어봤던 게 스물스물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작년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작년 말에 이런 거래를 하고 올해 한 4월쯤에 이런 요구서를 받았다. 그 요구서에 대해서 이 서류만 해도 이만큼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매수인한테도 또 요청해야 되고 매도인도 같이 서류를 합해서 또 냈는데 내면 또 그쪽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구청에서 전화가 한 번 왔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누락한 서류가 있어가지고요. 요거 좀 제출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죠. 제가 알기로는 3억하고 4억에 대한 30% 안에 드는데 요건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는 이게 대상이 돼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사실 그 요건을 충족한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정황상도 의심이 돼가지고 너무 기분 나쁘게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통장까지는 다 제출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통장을 보니까 선생님 거는 뭐 앞뒤로 다 깨끗한 것 같아서 문제는 없는 것 같다. 통장을 일부러 이렇게 맞춰 놓으신 건 아니죠? 아, 아니요. 저는 네, 정상적인 거래였기 때문에 예. 네, 다 우리 세무사님한테 컨설팅을 받고 혹여라도 의심될 100원 한 장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정말 다행했어요.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할 의무가 있죠. 그 실거래가 신고를 했는데 그 금액이 시세보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진짜 맞는지 통장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 돈 말고 또 딴 걸 주진 않았을까? 내지는 그 돈을 받아서 또 돌려주진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위반하면 각종 가태료가 숨겨져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문 PD는 4억 원짜리를 약 3억 원에 정상 거래한 걸로 지자체에서 판단했을 것 같은데 문 PD 마지막엔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정상적으로 잘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끝나면 잘 끝났습니다 라고 보내주는 게 있나요? 제가 통화했을 때요 여쭤봤는데요. 원래는 보내주는 게 맞는데 이미 통장 거래까지도 이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제가 제출을 했잖아요. 이상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럼 끝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전화로 들으면 다행인데 그런 피드백이 없으면 사실 뭔가를 듣기 전까지는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저가 양도가 저도 해보니까 세법적으로 확실히 좋은 거 알겠어요. 다 좋은데 이게 진짜 제대로 컨설팅을 받고 해야겠다. 혹시 진짜 그냥 했다가 저 레인지를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숫자가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시세가 4억이고 특수관계자 간에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를 만약에 한다면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기준 4촌 이내의 친족, 3촌 이내의 인척 그 안에 들어오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면 양도가액은 설령 3억에 거래했다 하더라도 4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해야 된다. 취득세 가세표준도 설령 3억 원에 샀다 하더라도
4억 원의 취득가액을 신고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문PD님처럼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러한 서류들을 잘 갖추실 수 있다면 우리 저가양도 그 자체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챙기는 자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요.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를 하면 이 3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해야 되는 걸 착각하신 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3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4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더라. 근데 이분이 취득가액이 거의 2천만 원이었어. 그래서 굳이 저가양도를 하니까 양도 차익이 3억 8천이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세율이 한 40%, 35% 이게 높이 올라가요. 근데 차라리 증여를 했다면, 부담부 증여를 적절하게 했다면 세금이 더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가양도가 유리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저가양도 그걸 분석하는데 저가양도를 할 때 주의할 점과 저가양도를 함에 있어서 그 절차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세무법인의 이타 강사 최승혁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학교 이타 강사 최승혁 세무사입니다. 저는 오늘 저가양도 소명이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날라오는지 분석을 좀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명이 날라온다는 걸 알아야 미리 대비를 하겠죠. 어떻게 대비를 할지 같이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가양도 절차예요. 어떤 식으로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도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까 문PD님 인터뷰 하실 때처럼 그렇게 소명이 날라오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표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어떤 걸 요구를 하냐면요. 공통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통장 내역을 요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래일 전후 2주 정도 요구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요구하는 기관마다 자료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요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통장 내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건 제출을 하고 어떤 건 제출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통장 내역을 제출을 안 한다면 의심 거래로 이제 봐서 구청이나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소명 요구가 세무서의 세무조사까지 발전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내역은 반드시 제출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매수인 측에 요구를 하는 자료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냐? 많이 익숙하시죠? 자금 조달 계획서 많이들 관심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속 증여를 받았다거나 대출로 했다거나 이런 거를 잘 소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자금 지급 방법입니다. 계좌이체로 일반적으로 하는데 내가 수표로 지급을 했다면 수표 발행 내역,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면 현금을 어떻게 내가 형성을 해왔는지, 그리고 현금 출금 내역 이런 것도 소명을 해야 되고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반대예요.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받았는지, 계좌이체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 되는데, 수표를 받았다면 수표 입금 내역, 그리고 현금을 받았다면 현금 입출금 내역 이런 거를 소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매도인은 자금을 받아서 사용처까지 소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이 자금을 받아서 예금으로 갖고 있다면 괜찮지만 예금이 아니라 내가 부동산을 샀다거나 아니면 채무를 변제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도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통은 우리가 저가양도는 특수관계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직거래 하시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웬만하면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시라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려요.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셨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 중개 수수료를 좀 아끼려고 네, 그냥 하겠다라고 염지훈 세무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혹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하신 것 같고,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중개 수수료 영수증이나 중개 계약서 등을 요구를 하니까 이 정도로 이제 일반적으로 요청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저가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실제로 대금이 오고 간 유상 이전 거래가 맞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는 거고, 우리 대금 외에 다른 돈이 오고 갔거나 가족들이니까 계좌이체를 해주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준다거나 이러면은 실제 유상 거래가 아니죠. 이런 것들을 밝히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명이 온다는 걸 아시고 저가양도를 하시기 전에 미리 좀 내가 이걸 소명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저가양도를 실제 진행하신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먼저 저가 양도를 하시기 전에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저가 양도를 통해 세금을 정말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염지은 세무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가 양도를 한다고 무조건 절세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채널에 염지은 세무사님 영상이 하나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또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고요. 거기서 설명하시는 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분이 저가 양도를 하면 세금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이제 다주택자가 저가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나 아니면 그냥 증여를 하는 경우에 비해서 세금이 오히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해야지, 저가 양도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절세된다? 이건 아니니까 반드시 이 상황을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가 양도잖아요. 그리고 대금을 실제로 지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족 간 거래를 하더라도 특히 뭐 자녀분들한테 판다 했을 때 자녀분이 반드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 대금 지급 여력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칠판을 좀 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절차를 간단하게 써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가 산정입니다. 저가 양도를 하기 위해서 저가니까 시가보다 저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가를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시가부터 이제 과세관청과 이견이 있으면 이제 좀 소명이 험난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감정평가를 받으시라. 이 감정평가를 3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우리 시가가 30억 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도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아까 웬만하면 공인중개사님 통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공인중개사님 통해서 양도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데, 저가니까 27억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네, 3억 다운해서. 그렇죠. 27억으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하고 잔금까지 치르겠죠? 그 다음에 중개사님 통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실거래가는 또 얼마로 신고하면 될까요? 27억.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 이제 하시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이면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6억 원 이상이면 제출할 의무가 있으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는 우리 소명 요구에도 오는 거니까 처음부터 잘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이제 이전을 합니다. 등기 이전은 법무사님 통해서 등기를 이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양도세 신고는 우리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거나 둘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 가정을 한다면 저희는 30억 원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행위 개선 부인이라는 규정이고요. 실제 대금은 27억을 지급을 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제 30억 원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27억 원의 거래가 됐지만 양도세 신고할 때는 특수관계자니까 30억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도 내야 되는데, 취득세 낼 때는 27억 원으로 해야 돼요? 30억으로 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30억 원으로 신고한 것처럼 취득세도 30억 원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양도세는 우리가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시가의 5% 규정이에요. 그래서 시가의 5%하고 3억 원과 작은 금액의 차이가 넘어가면 시가로 신고를 하는 거고요. 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이잖아요. 그러면 시가의 5%는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양도세는 30억 원으로 신고를 하고,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과세 표준을 30억 원으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무사님 설명을 들었을 때요. 네. 취득세도 지금 30억으로 계산을 한 거고 양도세도 30억으로 계산을 한 거면 이거 저는 왜 저가 양도를 왜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혜택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고 했을 때 세금적으로는 사실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에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니라면 이 양도세 세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증여를 하거나 부담부 증여를 하거나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만 장점은요, 우리가 30억 원으로 양도를 하면 30억 원의 대금을 줘야 되지만 특수관계인인 자녀한테 저가 양도를 한다면 자녀가 27억 원만 줘도 되는 거잖아요. 양도세는 30억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3억 원을 덜 주는 효과, 3억 원을 증여받는 효과는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조금 가액이 낮다고 보면은 12억 원이라고 본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게요. 양도소득세 안 나오죠. 제가 이거를 9억 원으로 저가 양도를 했을 때 똑같이 양도소득세는 안 나오지만 자녀가 부모님한테 3억 원은 덜 줄 수 있죠. 그런 효과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게, 12억 원짜리를 9억 원으로 해가지고 저가 양도를 했을 때 나중에 자녀분께서 그거를 나중에 파실 때는 취득가액이 또 9억 원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나중에 팔 때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취득세도 분명히 12억에 대한 취득세를 냈잖아요. 뭐 양도세야 지금 비과세니까 어쨌든 자녀 입장에서는 12억에 대한 취득세를 냈지만 나중에 팔 때는 또 취득가액을 9억으로 계산하면 나중에 그 3억 원에 대한 그 양도세를 또 계산을 또 해야 되는 또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혹여 그분이 또 2주택자가 되거나 아니면 비과세를 못 받게 되면은 크게 좀. 그래서 저희가 저가양도 영상들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은데, 저가양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저가양도를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명까지도 잘 나오는 거니까 소명을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저가양도 영상들 많이 봤지만 하실 분들은 진짜 우리 국세청 아는 영에 올라와 있는 그 영상 꼭 보고 하시는 게, 멀리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는 염지훈. 우리 2타 강사 최순혁 세무사님 내용 잘 이해하셨어요? 저가양도 하실 때 꼭 체크하세요. 어떻게 소명이 나오는지 먼저 알아야 그 대비도 잘 할 수 있거든요. 매수자, 매도자 모두 자금 증빙 잘 준비하셔야 저가양도 활용하면서 진짜 절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저가양도에 대한 절차, 그 무엇보다도 이 저가양도가 내게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